안녕하세요, 쇼우입니다. 오늘은 가리기 피드백 2편 TNT님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한번 제가 피드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TNT님 같은 경우는 레블린 유저시고 레블린으로 가리기를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지 그 상대법을 저에게 피드백을 요청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TNT님 같은 경우는 레블린 유저시고 일단 그 리플레이 두 편을 피드백하기 전에 상성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동일 숙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블린과는 8대2로 가르기가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페러 타워가 내전 타워로 바뀌면 7대3으로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페러 타워 같은 경우는 그 로얄 훈련병의 실드를 깔 때 그 차징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르기의 물량 막기가 매우 부담이 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내전탑 같은 경우는 그 한 번 한 번 끊어치는 단타식 강력한 공격으로 플라잉 머신을 특히 제거하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 인블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불리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사가 발키리로 바뀐 발블린 같은 경우도 7대3입니다. 이 발블린은 임페로 타워의 약점은 극복하지 못하지만 대신 로얄 호그로 수비할 때 발키리가 극강의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뇌전탑 네블린과 발블린의 장점을 합친 뇌발불이 요즘 많이 쓰인 추세입니다. 이 뇌발불은 이 기본적으로 불리하다고 알려진 가르기와의 상성을 최대 6대4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에 따라 상성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불리한 건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6을 뒤집는 게 실력이겠죠? 결국에 실력을 키워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메타가 변함에 따라서 덱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상성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특히 선패 같은 경우는 선패가 게임 많이 잘할 수도 있어. 가령 기블린한테 고통이 있어서 처음에 고통을 날렸는데 가리기한테 바브리 한 통이 없으면 그 처음에 준 그 데미지를 후반까지 계속 끌고 가면 경기를 승리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좀 보이는 경향인데 순수 발블린은 내전 떡상 전에는 자주 보였지만 이제 내전이 좋아진 다음엔 순수 발블린 좀 줄어들고 레블의 발키리를 거의 많이 넣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발불이 좀 많이 쓰인 추세입니다. 지금 타워 같은 경우도 내전보다 임페리얼보다 내전을 더 잘 쳐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발불이 많이 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피드백 영상도 리플도 내발불로 게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위 티어로 올라갈수록 정말 기블린들이 말도 안 되게 잘해요. 특히 8000점 기블린들은 정말 플레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기블린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연구가 좀 덜 된 가르기를 많이 압도를 한 경향이 있고 기블이 거의 5년째 해먹고 있죠. 이 기블이 정말 많이 고였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리플레이를 같이 보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플레이입니다. 우선 이 경우에는 일단 TNT님 네발 부리고 상대방은 가르기인데 아프세 찌르는 거 좋죠. 가르기 입장에서 이 아프세를 그나마 손해를 안 보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플라잉 머신과 암론밖에 없는데 이 암론 같은 경우는 뒤에 충분히 힘이 실려지지 않으면 오히려 쉽게 막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라잉 머신밖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플라잉 머신을 어떻게 수비하는지가 관건이죠. 네, 일렉트로 스피릿으로 잘 수비해 줬고요. 사실 가르기 입장에서 이 아프세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고리로 미리미리 막아주는 게 좋죠. 발키리와 통나무로
완막을 했죠. 이 발키리가 정말 로얄훅을 잘 수비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제 발키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앞으로 로얄훅을 한쪽에 놓는 플레이를 자제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살짝 아쉬운 게 감전돌이 2마리 쪽에 푸세를 넣고 감전돌이 1마리 쪽에 일렉트로 스페이스 놓으면 조금 더 쉽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감전돌이 1마리 일렉트로 스페이스로 완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통 상대로는 염락시를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겠죠? 상대방이 스피릿 대신에 엄마마녀를 채용했네요.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게 발키리가 로얄호그를 상당히 잘 막는다는 걸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얄호그를 한쪽으로 뺐죠. 이 경우는 오른쪽을 발키리로 수비해서 이득을 보고 왼쪽의 엄마마녀는 일렉트로 스피릿 하나로만 이렇게 수비를 해주시면 상당히 잘 딜교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내전탑 위치도 그렇고 살짝 아쉽습니다. 특히 저 싸움꾼이 정말 위협적이죠. 이 기분 유혈을 중에 이 싸움꾼 신경 안 쓰다가 타워가 크게 맞는 분들이 많은데 저 싸움꾼이 정말 강합니다. 공격 때 그 로얄 훈련병 뒤에 숨어오는 싸움꾼은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플라잉 머신으로 제거해주죠. 가리기 입장에서는 프린세스는 플라잉 머신으로 자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 엄마마녀 가리기의 단점이죠. 엄마마녀 가리기 같은 경우는 순환이 일반 가리기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고리로 상대방 프린세스를 예측하는 그런 플레이가 많이 힘듭니다. 레전탑으로 잘 이득을 보면서 수비를 했죠. 저 고리는 이미 늦었죠. 원래 아프세 견제용인데 이거는 상대방의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냥 파보를 뺐어야 돼요. 지금 파보를 쓰지 않고 감전도리로 막으려다가 오히려 데미지도 많이 있고 감전도리도 로야 훈련병이 앞에 가게 되죠. 가르기 입장에서 기블린 상대할 때 감전도리는 로야 훈련병 뒤에서 데미지를 입혀야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저렇게 감전도리 수비에 써버리면 이 다음 공격에서 이득을 보기 많이 힘듭니다. 이 부분은 매우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저 엄마 만져도 사실 별 의미가 없죠. 레전탑으로 다 막히는데. 그리고 로얄 호그는 이 발키리 위치가 로얄 발키리를 너무 앞쪽에 놓으면 이 로얄 호그 말고 뒤쪽에 있는 상대 병력에 발키리 어그로가 끌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또 추가 코스트를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키리를 항상 뒤쪽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지금 고블린킹까지 꺼내 수비를 했죠. 감전들이 갈라주고요. 지금 순환이 느리다 보니까 바바리안 통이 제때 안 돌아오죠. 이 부분은 레전탑을 한 칸만 왼쪽에 설치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저 로켓질은 괜찮아요. 왜냐면 이득을 본 상태에서 로켓을 날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공격도 충분히 수비할 자신이 있다는 반증이겠죠. 방금도 되게 중요한데 이 고블린통을 상대방과 내가 교전을 하는 와중에 고블린통 날렸죠. 그 공격 사이에 고블린통 날리면 상대방 그 낚시를 평소보다 더 쏘을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공격을 주고받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고블린통 날리면 낚시가 통할 가능성이 꽤나 높겠죠. 아까부터 상대방이 플라잉 머신을 저렇게 뒤늦게 와서 실질적인 공격을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경우가 많죠.
저 로켓과 고통 같이 날릴 때도 어차피 상대방은 이미 어지간해서는 저거를 낚시를 아니 낚시가 아니라 고블린통이 같이 날아온다는 걸 알아요. 이 로켓에 아무리 가려진다고 해도. 근데 이제 같이 날리되 고블린통 낚시로 넣으면 그 낚시 것까지는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센스가 돋보였던 부분이고요. 확실히 기블리는 꽤 잘하시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도 내전탑 타이밍이 잘 맞춰서 플라잉 버시가 먼저 잡았죠. 그리고 로켓으로 마무리. 상대방도 결코 못하지 않았는데 이건 TNT님의 대처가 매우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전적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 8,300점이죠. 매우 잘하는 분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경기를 피드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프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르기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기블린이라면 고리로 아프세를 예측하는 건 필수입니다. 왜냐면 아프세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플라잉 머신으로 아프세 잡아봐야 어차피 이미 한 대 정도는 확정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세는 미리미리 고리로 차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감전도의로 막으면 그다지 좋지는 않죠. 이 심리는 고블린 갱만으로도 안막이 되는데 거기에 일렉트로스피까지 같이 넣었다는 거는 이 역공 병력을 살려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한테 일렉트로스핏이 있다면 어차피 내가 일수를 썼든 안 썼든 어차피 다 막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대의 패에 일렉트로스핏이 안 돌아왔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으니까. 저렇게 내전탑 미리 깔아놓으면 저라면 뒷로운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수 예측이 살짝 늦었죠. 이거는 상대방이 약간 판단 미스라는 것 같은데 굳이 감전놀이가 있는 쪽에 로운을 4마리까지 뽑아서 상대방의 통나무의 가치를 그렇게 많이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잘하는 가리기는 양쪽의 힘의 균형을 잘 맞춰서 상대방이 어느 쪽에 수비하더라도 그 수비 카드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쉽게 막히죠. 발키리로 잘 막아줬고요. 이제 바통이 돌아왔죠. 다시 원점이에요. 염낚시 안 걸리죠. 저 일렉트로 스페이시 타겟팅 초기화시키면서 레전탑을 부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정말로 수비할 생각이었으면 조금 앞에서 고블린 갱을 갈랐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뒷로운을 하죠. 저렇게 프린세스가 걸어오는데 뒷로운을 한다는 거는 펜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이 프린세스가 결국에 이쪽 부분을 광역 딜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운을 보호하기 위해선 반드시 상대방 같은 경우는 풀머를 이쪽 자리에 깔아서 프린세스를 먼저 잘라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예상하고 이쪽에 내전탑을 놔서 플라이머시 먼저 잘라주는 플레이를 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로 수싸움이 딱딱 맞아떨어져야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좋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죠. 상대방이 플라잉머신 예측하고
고블린 갱을 가운데서 갈라주는 방법. 그리고 나서 플라잉 머신이 실제로 나오면 내전탑으로 확실하게 잡는 거죠.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잉 머신 살짝 늦게 났죠? 이렇게 어지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지럽게 싸우는 중간에 오른쪽에 고블린통을 보내서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켰죠. 이 로얄 호그는 쉽게 막히죠. 수비가 매우 좋았어요. 상대방이 감전놀이를 너무 저렇게 수비에 소모성으로 써버린 게 살짝 아쉽습니다. 이 부분도 낚시 걸렸죠. 이게 가르기 입장에서는 원래 내가 기블한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리고 있으면 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냉정한 플레이를 하기 힘들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블리는 그 가르기의 심리를 잘 가지고 놀면서 더욱 압박을 해주는 게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조급해지죠? 가르기의 마음은. 여기서 저 상대방의 심리는 저 싸움꾼을 로운으로 살려서 들어가서 이 공격에 활용하겠다는 심리 같은데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파이어볼로 프린세스를 자른 후에 싸움꾼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쪽 수비 푸세가 거의 화력을 데미지를 엄청 넣고 있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로운을 좀 늦게 뽑더라도 파이어볼로 프린세스를 자르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까 놓은 프린세스가 지금까지 딜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파이어볼로 자르죠. 그 전에 로켓으로 상대방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두 경기를 봤는데요. 가리기 입장에서는 공격할 때 상대방 수비 프린세스를 파이어볼로 빠르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반대로 기블린 입장에서는 이 가르기와 어지럽게 교전을 하는 도중에도 구브리통 날리면서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그런 플레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경기를 피드백 해봤습니다. 이상 쇼우였습니다.